자, 일단 2부 방송에서는 업비트를 먼저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 가야지 싶습니다. 업비트에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메이저 거래소의 하락세에 똑같이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같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시총 규모가 원래 조금 작았던, 거래량이 굉장히 조금했던 가벼운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펌핑되고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인지, 앞으로 눈여겨보는 코인들은 아직 남아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블록틱스, 머큐리, 스토리지, 아인슈타인, 에드토큰, 파워레, 저스틴 달러,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은 에드엑스까지 지금 이렇게 기존의 어떤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같이 거래대금 빠지고 가격도 빠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이때에 63%와 30%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 물론 원화 거래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에는 더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68%입니다.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도 28%, 스토리지, 에드토큰, 아인슈타인은 모두 다 2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10월 12일까지는 굳이 저점으로 파악해서 신규로 분할매수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자제하시고 공지를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렇게 사토시 마켓은 활용해도 좋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원화 마켓에서도 많은 펌핑이 일어나고 있지만 비트코인 점유율이 54%일 때 완전한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 마켓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사토시 마켓도 완전히 죽상이 되게 되면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내 원화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뭘 잃습니까? 비트코인의 개수를 잃잖아요. 그러면 손해율이 배가가 됩니다. 배가가. 그래서 항상 추세가 중요한데 사토시 마켓은 지금도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전부터 사토시 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다면 놀리지 마시고 개수를 늘릴 수 있는데 활용하셔라. 그것이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사토시 마켓이다. 그 결과들이 어제도 나타났었고요.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현재 있는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들이 혹시 아직 안 뛰었는지, 워낙 업비트인 사토시 마켓은 비트파이넥스와 서버가 이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죠. 일전에 이제 라디움, 디지바이트, 오케이캐시까지 한번 살펴봤었는데, 과거에 굉장히 많이 뛰었었던 스피어가 지금 수렴 형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스피어도 곧 피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지선이 상당히 이제 위쪽으로, 전체적인 지지선이 상당히 위쪽으로, 이쪽이 아니죠? 위쪽으로 지금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거래량도 보면은 원래 원체 거래가 없는 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9월달 초 때 이렇게 필요침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매수의 정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 어떤 시그널 방이라고 해서 이제 유행을 했었던 펌핑방들, 자금들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메이저 코인들을 움직이는 것, 가격을 갖다가 오르거나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워낙에 그 총 무게감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력질이라고 하는 것, 세력질, 세력 노름 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핑방들을 조심하시는 이유가, 세력들 중에서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최 측이 먼저 타겟을 정하고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다단계식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유료 비용을 내는 집단에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후순위로 이 정보들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이미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보가 전달될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진짜 오르는구나, 지금이라도 사야지 라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최상위 이해관계자가 맨 위에서부터 여유롭게 고점을 매도하는 방식이 이제 펌핑방, 일명 이제 설거지방이 되기도 하죠. 그러한 이제 모습이 지금 스피어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피어도 즐겨찾기 관심 코인 꾹 눌러주시고, 시세 항상 체크하시면서 변동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올라타셔도 되지만, 지금 미리 준비를 하셔서, 워낙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팔기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도 쉽지가 않지만 일단 사기로 마음 먹었을 때도 잘 사기가 어렵다, 매도 물량도 적으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차트상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스피어, 특별한 어떤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가에 들어가셔서 상승분, 사토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9,000 사토시 정도는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이모코인 같은 경우에, 이모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번 펌핑이 됐었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군요. 이모코인도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그 앞전에 엄청나게 변동폭들이 이루다가 지금은 다 소강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모코인 같은 경우는 수령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모코인을 활용하시는 것도 역시 다음 사토시 마켓에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데도 추천할 만하다. 그래서 관심코인 즐겨찾기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모코인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실제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물론 비트코인을 사셔서 이모코인으로 진입하시는 것도 뭐 가능은 하지만,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신규로 뭔가 매수한다라는 것 자체는 12일까지는 좀 참자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토시 마켓을 이제 픽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너무 많은 분산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분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많이 하기에도 일반 중소형 거래소에 비해서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사토시 마켓에 링크되어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도 어려울 뿐더러 사토시 마켓이 갖고 있는 위험성, 코인 개수를 늘리려 왔다라는 것은,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마냥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은 원화 마켓에서의 이야기다. 그래서 소수로 2개 정도 찍어드리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추천드린 두 코인 외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에도 소수로 좀 나눠서 3개 이상 안 넘게, 보통 이제 1개, 한 2개 정도 타겟팅을 정해서 사토시 마켓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리스크 해칭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 내일이죠. 코인빗에서 거래소 코인이 드디어 내일 이제 나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빗. 과연 코인빗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탕 처리를 하고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지금 코인빗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마치 폭탄으로 떨어진 것처럼 코인빗 거래소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도 중소형 거래소임을 감안했을 때도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롬TV를 포함해서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에 창을 보시면 전부 다 마이너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찝어보자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니까 오늘 직접 떨어진 주체이니까요. 이더리움은 시총 2위의 코인으로서 비트코인에 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비트코인 캐시, 라이코, 이더리움 클래식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스톨 코인도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루프린, 세타, 그리고 아더 NXT, 엔크립젠, 엘프, 이그니스 제로엑스 등등등등은 코인빗 내에서 코인 간 자유로운 어떤 거래소 간 코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출금이 제한된, 지갑이 막힌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루프린, 세타, 아더 NXT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루프린, 세타, 아더 NXT가 아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메이저 코인이 빠지는 것보다 입출금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했는데 폐사하는 물고기가 더 많다. 자, 태풍이 오는데 일반적인 자연 바닷속에서
배를 딱 배를 뒤집고 배를 까집고 죽은 물고기보다 양식장에서 폐사하는 물고기가 많은 그런 것처럼 입출금을 가로막은 코인들의 마이너스가 더 많은 이유는 아마도 곧 코인빗이 그리고 다른 중소형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요. 입출금이 곧 오픈을 해야 되는 지갑을 열어야 되는 상황에 다가오면서 D타임에 다가오면서 시세를 결국 줄여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지갑을 열고 사람들이 패닉셀을 해버리면 거래소 다시 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계단식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계단식 하락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친절하게 완만한 이런 계단이 아니고 빨리빨리 조금 친절하지 못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이너스들이 나오는 것이지 뭐 코인빗 거래소가 망하거나 코인빗 거래소에 코인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 캐셔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코인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스타빗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코인빗이 유독 현재 다른 중소형 거래소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던 중소형 거래소가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만큼 더 빠지는 이유는 바로 내일 상장되는 덱스코인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상관이냐. 덱스코인이 상장을 하면요. 개당 5원에 상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거래소의 이제 뒷이야기, 배경 이야기 설명드리고 상장 방식과 이제 거래소 코인의 어떤 그런 수익 구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뭐 지난 방송들에서 이제 여러 차례 조금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뭐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간에 5원에 상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펌핑을 시켰다가 어디서부터 조정이 올 것이냐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과연 5원의 덱스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그래서 여차하면 아무리 코인빗을 욕하고 있어도 돈만 벌 수 있으면 장땡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요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다른 코인에 들어갔던 물량들을 자신의 물량을 다 어떻게 합니까? 매도 처리하는 거예요. 현금화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덱스 내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덱스 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코인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매도량이 더 많으니까요. 압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보유자들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근데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다라는 것, 그만큼 버티기 어려운 것이 없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덱스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결국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같이 매도세에 동참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비트코인까지도 떨어지니까 외부적인 요소죠. 그냥 다 매도가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물량들이 현금화 작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중소형 거래소에 비해서 뭔가 폭탄을 직격탄으로 맞은 것처럼 새빨갛고 무지막지한 손해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요, 덱스코인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덱스 코인에 집중하지 마시고 덱스 코인 외의 것에 집중을 하셔서 덱스 코인이 진짜로 상승을 한다면 내일 당일날에는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겁니다. 덱스 코인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막 엄청 오른다는 전제하에 더 떨어질 겁니다. 그때에 그런 코인들을 잘 선별하셔서 매수하신다면 덱스 코인의 가격이 조정이 될 때 이 코인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갑자기 우후죽순 대나무 마냥 막 벌떡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단타적인 접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코인은 역시 코인빗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롬TV입니다. 롬TV. 가장 강력한 가격 지지력과 방어력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0.22원대 많이 빠졌지만 0.2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익으로 치면 5배가 넘는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배가 넘는 펌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다. 그 이유는 16일과 20일인가요? 두 차례 나눠서 롬게임이라고 하는 관련 재단의 코인을 에어드랍하기 때문에 그 코인이 무슨 상장이 바로 확정입니다. 상장이 확정되는 코인. 근데 지금은 상장된 곳이 없는 그런 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 롬TV 보유 수량의 2분의 1만큼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격 방어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덱스가 아차하는 순간 롬TV가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하관계를 잘 지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덱스 코인을 여러분들이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이상 또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겨우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슈퍼컴퓨터로. 투자 분석, 기관에서 시뮬레이션 때문에 쓰는 경우는 있어도 개인은 불가능하겠죠. 즉, 서버 과부하 문제나 또는 5원에 나오는 물량을 정직하게 5원에만 매수가 걸리겠느냐. 5원에 0.1개만 걸어놔도 그 다음부터 6, 7, 8, 9에 팔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 빠르기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순간적인 즉흥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렉이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고 덱스코인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무모해질 수가 있다. 위험한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덱스코인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장되자마자 사는 것을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보다는 덱스코인이 이번 주 주말 때, 즉 금요일날 상장이 돼서 일부러 또 금요일날 상장시켰겠죠. 금요일날 상장이 돼서 토요일날 늦은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그 사이에 조정이 온다면 그 조정 때 잡으시는 것. 그 첫 번째 조정은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진반등으로 아마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때 잡는 것 아니면 덱스를 그냥 처음부터 버리고 덱스 외 코인, 롬TV 중심의 다른 떨어지는 코인들을 잡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전략과 관측 포인트가 그렇게 될 것이고 내일 11일 날 덱스가 어느 정도 상장이 되고 나서 윤곽이 드러나고 나면 쭉 모습이 어떤 과정들이 나올 거고요. 워낙 기존에 거래소에 배당 코인이 많았잖아요. 코인제스트의 코즈, UIO, 캐셔리스트의 캡, 비트소닉의 비트소닉, 후오비 코리아의 후오비 토큰, 바이낸스 코인.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흥망성쇠가 특히 국내 중소형 거래소의 코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가격이 상장이 돼서 올라가고 이슈가 되고 조정이 언제 돼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인지 그냥 딱 보면 내일 하루 만에 아마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1, 2의 대응 방법 중에 하나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면 12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판세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방송에서 또는 텔레그램에서 원하는 알트코인들을 지금 또 더 떨어진 상태,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기존의 물량들도 익절 또는 손절로 정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공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공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중요한 또 재미난 관전 포인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도 2부 방송까지 해서 코인업TV에서 준비한 1부, 2부 방송, 추세 매매를 전담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의 방송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황이 바로 7,000등을 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상당히 세게 맞아서 추가적인 하락, 즉 데드캣 발생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다른 보조 지표들과 그동안 보여줬던 이 시점에서의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6,800달러를 2번 터치했던 더블탑을 만들었던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타이밍을 잡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분기점 12일 날 오전 5시를 전후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높은 확률을 그쪽을 분기점을 보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보유했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수익 현황, 즉 기분 좋은 누적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빨간불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매수까지 했다면 더 큰 수익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